한남 뉴타운 하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꽃 맞아요. 뭐 위치 자체가 서울 한복판에 한강을 끼고 있고 뭐 남 산까지 고은 다 있잖아요. 또 이제 용산구에 있기 때문에 정말 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가 꽃인데 그게 이제 무조건 아까 말대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모든 서울시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서울 같은 예를 들면 이 도심재생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 땅의 존재를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민간인 소유예요. 그래서 민간인의 사업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무조건 발표된다고 해서 모든 게 그대로 되지도 않고 또 사업성은 별건의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위치예요. 위치에서 꽃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한남 뉴타운 어떤 얘기에 대해서 다른 투자 방식, 그러니까 좀 다른 생각의 방식에서 꼭 우리가 보통 여기 하는 게 지금 요즘에 그 주택 재개발 방식에서 주택 구입하시고 거기 가서 뭐 단독 조금만 사시고 이렇게 사시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이 안전한 건 없는지를 좀 한 살펴볼까 해요. 보실게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 투자의 다른 생각인데요. 뭐 다른 생각에서 한남 뉴타운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방식의 안전한 투자 방식이 없는지 한번 따져볼까 해요. 보시면 이제 우선 오늘의 질문이에요. 한남 뉴타운 투자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우선 그것부터 생각해야죠.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의 꽃, 위치 정말 좋은 위치에 있죠. 자, 지역이 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남 뉴타운의 답은 이제 지역과 인프라예요. 즉 이 지역과 인프라가 나중에 장기 이 인프라는 지금의 인프라는 안 좋아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인프라가 엄청나다는 거죠. 위치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보면 한남 좀 살펴볼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이쪽이 있습니다. 근데 한남 뉴타운은 이 지역에 있는데 말대로 여기 있죠. 뭐 남산 있죠. 그다음에 한강 있죠. 서울 전체적으로 되게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말 좋아요. 위치가 좋은 거고. 자, 위치 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답을 풀 때 위치, 지역 얘기를 제가 계속 하거든요. 그 이유는 뒤에 풀어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서울 전체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더 크게 확대해 보니까 더 중심인 게 보이시죠? 정말 중심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위치에, 아름다운 위치에, 지역이 좋아요. 아파트 위치가. 근데 아직 인프라는 아니에요. 계획이 된다는 거지. 자, 가보시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을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입지 조건이 탁월해서 투자합니다. 아직의 어떤 개별 물건들은 아직 그림이 청사진만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딱 갖고 있는 건 확실한 건 입지 조건. 자, 좀 더 가볼게요. 근데 입지 조건인데 이게 한남 뉴타운의 이제 개발 계획이 나온 건데 보시면 1구역, 2구역, 3구역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는 하나같이 다 뭐죠? 도심 재생 사업이란 거죠. 즉 한남 뉴타운은 위치는 탁월한데 어떤 대부분의 지금 어떤 지역이 주택 재개발, 즉 이런 도심 재생 사업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이 도심 재생 사업의 특성을 알고 사업을 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 투자 방식을 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질문 두가 다른 질문 해볼게요. 지역의 혜택은 꼭 재개발만 받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남 뉴타운을 투자하는 이유는 위치, 지역이 탁월해서. 자 근데 그 지역의 대부분이 주택 재개발 방식으로 어떤 구역이 지정돼 있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들이 가서 요즘에 투자하시는 게 한남 몇 구역, 뭐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지역의 혜택은 꼭 재개발 받나? 어떤 지역이 제일 좋아지면 그 지역이 대부분이 주택 재개발 지역인데 아닌 것도 있거든요. 꼭 그 재개발만 혜택 받냐? 이걸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 뉴타운 전국에 혜택 받나 이거죠. 그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던진 건데 보실게요. 자 도심 재생사업 특징을 먼저 따져볼게요. 제가 질문 던진 이유는 뭐냐면 자 한남 뉴타운 구역에는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 저 한남 뉴타운 지역에는 뉴타운 구역, 재개발 구역 말고도 전치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구역이 있거든요. 전치구역도 있는데 자 우선 그럼 구역을 분리할 때 비교를 해봐야 되죠. 먼저는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도심재생 사업이니까 여기서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시간의 변수. 이 시간표, 이 시계 보이십니까? 빙빙빙 돌아서 끝이 안 나고 안으로 파고들죠.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왜 보였냐면 도심재생 사업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자 도심재생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 땅이 없고 민간인들이 모아서 하는 땅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원초적 문제가 뭐냐면 도심재생 사업은 자 대지 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택지지구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위례니 마곡이니 이런 거는 뭐냐면 자 택지주 큰 걸 국가가 택지를 만들어 놓으면 뭐 일반 시공사든 어떤 시행사 들어와서 택지 큰 걸 매입해서 잘게 잘라서 아파트 분양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지 지분이 포함되어 있죠. 토지만 보면 그걸 잘라서 분양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지금 도심재생 뭐냐면 우리가 다시 들어와서 그 땅을 아파트 분양으로 만들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잘게 이 조그맣게 쪼개진 것들을 모아야 돼요. 다. 자 그래서 대지 지분의 사업용 택지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항상 주택 구입하고 재개발구에서 항상 질문하는 게 이거죠. 대지 지분 몇 평이에요? 아니면 저와 상담할 때도 똑같아요. 대지 지분 몇 평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그 대지 지분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대지 지분은 아직 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아직 국가에서 어떤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어떤 상업지로 지정을 해주더라도 아직은 여러분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지분이니까. 지분, 토지상 여기 서류상 존재하고 사업을 따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시간의 싸움에서 변수로 크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택지 아파트 분양과 재개발 아파트 분양의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토지 면에서 완전히 다른 거고, 그래서 이쪽은 쪼개기고 이쪽은 모으기예요.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쪼개기는 쉽죠. 어떤 물건이든 깨는 건 쉬워요. 다시 모으기는. 더구나 권리관계를 모으기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스텝이 되게 길죠. 그 스텝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초반에 사업할 때 많은 사업을 주도하는 분들이 많은 당근을 제시하죠. 근데 그대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 한남 뉴타운 정말 좋은 위치에, 좋은 입지 탁월한 위치에 한강을 끼고 있어요. 아까 그 김포 한강 신도시하고는 뭐 비교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름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대로 아름다운 위치에 있더라도 돈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저 변수가 그건 누가 마음대로 국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조합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남 투자를 투자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는 건데요. 이제 우선은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정리, 제가 너무 빨리 나갔네요. 정리해야 돼서 기준은 재개발 재건축 저택 기준 단지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는 말이죠. 대지 지분이 몇 평이에요? 우리 단지 사업성은 어때요? 뭐 이런 건데 아까 시간의 변수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단지의 사업성이 초반에 좋은 것 같이 하고 많은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사업성이란 건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제가 아까 그전 상담할 때 얘기 드렸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우리나라 대규모 시공사처럼 주택을 공급 사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위치일까요? 거기 대지 지분일까요? 아니면 그 단지의 이론상 나온 사업성일까요? 그게 다 맞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분양하는 시기, 요즘처럼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좋다든가 어떤 시장이 그 시기가 맞아야만 그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단지만 보고 하시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매도 시기 저한테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니면 매입 시기를 물어볼 때 왜? 벌써 매입하실 때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히 시간이 길거든요. 롱텀을 가지고 긴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냐 물어보면 그 단지가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 시장이 좋아질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일반 분양이나 어떤 사업 시점에서 이걸 됐어도 그 시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포인트는 우리 단지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라든가 어떤 부동산 시장이나 외부 요인이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변수는 외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단지만의 사업성 시간을 확정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전에 뭐 강남을 하면 음마아파트가 제일 큰 사례죠. 정말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아파트였는데 재건축, 대축 계속 얘기 나왔다가 완전히 수그러들었죠. 왜? 아파트 시장이 꺼지니까 조용해진 거죠. 요즘에 다시 이제 사업성을 살리고 있는데 항상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절대로 그 단지 자체가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고 순기준은 다 외부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인데 그래서 주택 공급 사업이에요. 이런 기준, 이런 특성 때문에 변수의 시간 변수에서 흔들림이 많아요. 근데 한남 뉴타운 아까 말대로 위치가 좋아요. 하고 싶어요. 그럼 다른 방식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가도 되지만 리스크를 어떤 분들은 이제 저 방식 취한 분도 있지만 다른 시청자분은 나는 좀 더 안전하게 가고 싶어. 저 지역에 안전한 뭔가 마련하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위치 혜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 내 재개발 이득만 보나. 이거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한남 뉴타운 내 이득은 그 지역이 좋다는데 그 지역이 앞으로 인프라가 좋아진다는데 그 혜택은 재개발만 아니면 그 조합원 분양권만 이득을 보나?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변수가 크지 않은 상품도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변수가 크지 않은 상품은 뭘까? 이거는 이제 제가 저기 캡처한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한남 뉴타운 그림이에요. 정말 좋죠. 맥북 다 합해진 사진인데요. 이 안에는 이게 다 재개발만 있는 사업장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안에는 자, 변수도 좋고 지역 이슈 혜택도 받고 그다음에 자, 투자 금액도 적은 상품이 있어요. 여기 불가능한 제 질문했는데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존치 아파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 내에 존치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너무 크니까 좀 확대해 볼게요. 제가 돋보기 되고 쭉 확대하면 자, 이렇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다시 이제 별표 지어내 이렇게 한남, 현대, 힐스테이트, 하이페리온 줄줄이 신동아이 나오는데요. 자, 이 지역들이 이제 일부 아파트들이 존치, 즉 뉴타운 개발에 가도 여기는 그대로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이에요. 우리가 한남 뉴타운을 투자하는 이유는 지역 때문이라며요. 위치 때문이라며요.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건 위치. 인프라가 지역 인프라가 좋아질 거라며요. 이 아파트들은 혜택을 안 받나요? 받죠.
물론 신규 나오는 엄청난 인프라의 뭐 새 아파트보다 낫겠죠. 근데 그만큼 투자비도 낮겠죠. 자, 보면 투자랑은 투자 효율성, 안전성.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수익률 몇 프로? 실제 얼마 커? 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얼마나 안전해? 효율성 커? 이게 더 중요하죠. 투자에서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고민해야 할 물건들이에요. 이 아파트들. 조사해 보시면 의외로 이 지역이 지금 인프라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아서 다시 보면 이 지역이 안 좋아서 이 지역 인프라가 안 좋아서 현재 생활하기 되게 불편해요. 왜? 다 노후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가가 의외로 세요. 왜? 요즘에 임대난이 있어서 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난으로 임대가가 되게 상승했어요. 이게 되게 생활이 불편한데요. 그 말은 뭐냐면 매매가는 여전히 많이 안 올랐어요. 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몇 년씩 지났잖아요. 새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력도 좀 떨어지죠. 단순 생각했을 때. 근데 임대는 많이 올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많이 좁혀졌겠죠. 투자 방식이 봤을 때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적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변 환경이 아직 미흡한 관계로 매매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전세로 올라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지역이 답이어 투자하고 싶다면 이 물건들도 하나 뉴타운 투자의 한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죠. 그리고 변수가 별로 없죠. 왜? 이건 사업 아니에요.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음 세에서 집을 허물고 짓거나 새로 입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기존에 세입자 살고 있고 전세 끼고 사시면 돼요. 변수가 대단히 적고 이 지역이 좋아지면 혜택 볼 거고 이 지역이 안 좋아져도 임대가 많이 올려서 투자금 줄었어요. 어떻게나 위치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아파트들도 한남 뉴타운 안에는 그 인프라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지으면 이렇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장기적 사업성은 지역의 힘에서 나온단 말. 얘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 단지, 내 지분 이게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부동산의 분양 시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게 답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지역의 힘이에요. 그 지역의 힘은 꼭 그 재개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 인프라 맞는 이거에도 충분히 답을 내요. 그래서 지역 인프라 확대 혜택은 지역 내 모든 물건이 받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왠지 재개발 사업성 시기 변수가 불안하시고 근데 나는 한남 뉴타운이 정말 좋아. 나 그 안에 뭐 하고 싶어. 그러신 분은 다른 대안을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키는 안전이고 변수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만 이 내 생명 같은 이 피 같은 돈을 손실을 안 보세요. 그래서 투자는 항상 하지만 안정과 효율성 그게 먼저예요. 그런 대안의 방향을 찾아보시는 게 맞는 시장 한남 뉴타운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